안녕하세요. 춤추는 동기부여가, 주부들을 위한 행복 연구가, 그 어느 것이 되어도 좋은 책 읽어주는 오대표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심상범 저자님의 지금 시작하는 힘, 이 책을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듯이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최소화의 법칙. 미국의 온라인 공룡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립하기 전 잘 나가는 금융인이었다. 1994년에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던 인터넷의 시장성을 본 제프는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 사장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 아이템을 제안한다. 그러나 사장은 거절을 하고 오히려 그를 설득시키려 노력했다.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지만 자네처럼 성공한 사람이 굳이 도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놓는 게 어떻겠나? 제프는 고심하지만 결국 창업하기로 결정한다. 그의 결정은 후회 최소화의 법칙에 따른 것이었다. 후회 최소화의 법칙은 이런 것이래요. 노년에 지금을 떠올린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덜 후회할까? 노년에 지금을 떠올린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덜 후회할까? 이걸 놓고 고민했을 때 창업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더 후회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삶을 살든 매일 선택하며 산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도 바뀌어 간다. 나는 늘 지금 당장 좋아서, 지금 당장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내 나이 40이 되면서 더욱더 그 선택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기억나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 살아온 기억도 없고 통장에는 빚만 늘어나 있었다. 더 비참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그려봤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나온 선택과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했다. 그간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져 울고 또 울었다. 실컷 울어버린 다음 나는 다짐했다.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후회가 된다면 반대로 삶을 살아보자. 그저 동전을 뒤집듯 생각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순식간에 해결책을 찾게 됐다. 머뭇거리던 삶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자존감 낮았던 삶에서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인생의 후반전에 가고 있는 지금 나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 훗날 인생을 돌아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노라 웃음 짓는 선택들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동전을 뒤집듯 생각이 확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무언가가 작게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분도 일단
후회를 하셨죠. 많이 후회를 해보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고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고 탁 전등이 켜지신 것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한순간에 확 바뀐 게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쌓이고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이게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10억을 모으는 것이 꿈이라 말하면 누군가는 비웃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인다. 또 100억을 모으는 것이 꿈이라 하면 누군가는 비웃지만 누군가는 심장이 움직인다. 이처럼 누군가는 꿈을 허황되었다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나는, 나는 과연 나의 꿈을 믿고 있는가이다.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저 꿈이 될 것이고, 허황된 꿈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 가능한 행복한 꿈이 된다. 마술 같은 인생을 꿈꾸려면 내 안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디즈니사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는 말한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라. 큰 꿈을 꾸되 큰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씩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자기 자신을 믿읍시다. 버킷리스트로 간절하게 소망하라.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를 뜻하는 말이다.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할 때 뒤집어진 양동이, 버킷. 위에 올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고 양동이를 걷어차 사형을 집행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허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그들에겐 이루지 못한 소원을 뱉는 것조차 형벌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죽기 직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수첩에 적고 소리내어 외치며 이루어 보자. 나 역시 꿈을 기록하고 실현해가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았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되고 싶은 모습을 적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추상적인 꿈은 실현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좋은 집에서 살기는 너무 추상적이다. 어느 동네 몇 평 아파트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강남 34평 땡땡 아파트처럼 말이다. 둘째,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해선 안 된다. 의심하는 순간 그 꿈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는 꿈을 적는다. 넷째, 포부는 크게 가지되 시작할 때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꿈부터 실천해 간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겨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꿈을 역산하라. 5년 계획 프로젝트. 저도 이 제목을 보고 놀란 게 저는 꿈을 역산한 게 아니고 죽음에서부터 역산을 한 적이 있어요. 역산. 난 이렇게 죽고 싶다. 라고 이제 한참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부터 거꾸로 계속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도 꿈을 역산하라고 나옵니다. 5년 계획 프로젝트까지 해서 꿈은 완성의 시기로부터 역산하여 세밀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실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전 경제학부장을 지낸 리처드 K. 부스 박사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꿈을 세웠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거꾸로 계산하여 기한을 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거꾸로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 먼 미래는 그릴 경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선 5년 목표까지 계획하기로 했다.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처음에는 8가지 꿈을 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5가지가 더 늘어나 13가지의 목표로 잡혔다. 한번 이분의 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000명 앞에서 마술사로 공연이 아닌 강연자로 동기부여 강의하기. 책 2권 출판하기. 세상을 바꾸는 15분과 꼴통쇼 강연자로 서기. 월 1,000만 원 벌기. 강연료로 시간당 100만 원 이상 받기. 마술대회 우승. 부모님과 장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리기. 기업 강의 3군데를 고정적으로 다니기. 3사 지상파 TV 방송 출연. 아내와 결혼 20주년 해외여행. 대학에서 강연하기. 교회 30곳에서 마술 공연하기. 강연 및 공연 150회 하기. 한 달에 한 번도 무대에 서기 힘든 사람이 5년 안에 150회 무대를 목표로 하다니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반드시 이루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역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진로를 상담하거나 앞으로 가야 할 길, 꿈, 목표 등을 물어오는 마술사 또는 청년들이 종종 있다. 그들은 대부분 5년 후에 이루고픈 꿈이 있었으나 4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이루고픈 꿈과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다. 미래의 꿈은 있지만 단기적인 목표와 꿈이 없으니 전략을 세울 수 없고 명확한 실행 능력도 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와 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가끔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목표는 그대로 두고 계획만 수정하면 된다. 여기서 무너져서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멈추면 그대로 끝이다.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행동한다. 때로는 전체 목표를 흔드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이분도 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마술 원장을
마술학원의 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셨었대요. 하지만 이 분의 꿈과 맞지 않아서 아주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기억하라.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꿈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당신의 꿈과 목표를 역산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워보라. 그리고 꿈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자. 내가 가려는 길을 앞서 간 선배나 비슷한 직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연구하여 내 상황에 알맞게 전략을 세우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다음 챕터. 이 챕터는 저도 조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저자분도 저처럼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 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의 법칙. 마술사 지인들은 내가 13가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걸 보고 미쳤다고 했다. 마술이나 잘하지 웬 SNS를 하고 모임을 나가고 책을 읽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지 다른 마술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나의 마술 스승도 마술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며 염려했다. 그 말을 듣자 내가 지금 길을 걷는 방식이 틀린 건가? 하는 고민에 빠졌다. 난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걷고 있는데 앞서간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다. 원싱이라는 책에서 원싱, 즉 하나에 집중하라고 말하며 저글링 법칙을 소개한다. 저글링은 여러 개의 도구를 던지고 잡고 하는 퍼포먼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5개의 공을 돌릴 때 공에 각각 직장, 가족, 돈, 친구, 취미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저글링을 하는 손을 보면 여러 공을 한 번에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씩만 잡고 있다. 찰나의 순간 내 손에 쥔 하나의 공, 그것이 바로 원싱이다. 하나를 잡을 때 집중하고 나머지를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를 잡을 때 집중해야 5개를 모두 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중과 시간 관리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면서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책도 너무 사랑하고 춤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벨리 댄스도 추고 싶고 거기에 한국 무용도 썼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강연도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춤추는 동기부여가라고 하는 게 이분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만의 꿈, 나만의 길을 가라. 변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꿈을 꾸고 꿈 리스트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준비할 것은 나만이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함, 나만의 무기였다. 열심히 살고 미친 듯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요즘 세상은 살기가 빡빡하죠. 세상은 변한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고객의 요구는 시시각각 바뀌고 그에 맞춘 새로운 상품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 1인 기업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작년과 똑같은 아이템으로 강의나 쇼를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살아남는 자는 있다. 변화하는 자가 세상을 주도한다. 창의력에 미쳐라. 에는 낙지자 부려 창지자라는 말이 나온다. 즐기는 사람은 창의력을 가진 사람만 못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영특한 자를 이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이고 노력하는 자를 이기는 자는 즐기는 자이며 즐기는 자를 이기는 자는 바로 누굴까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만의 통찰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만의 독특함과 창의성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면 가능성이 있다. 아직 세상은 생각하는 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낙지자, 부려 창지자, 창의력인 사람이 돼서 영특한 자, 노력한 자, 모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봅시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세상과 맞짱 뜨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나 역시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나만의 장점을 찾아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다. 당신만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오로지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단, 머리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손으로 적고 발로 뛰어야 찾을 수 있다. 손으로 적고 발로 뛰자. 자신감은 미친 노력에서 나온다. 혹시 자신감이 바닥이라고 실망하고 있는가? 당신의 미친 열정과 동기부여, 노력이 있다면 자신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노력하셨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제대로 노력해보지도 않고 자신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마라. 그 시간에 한 번 더 연습하고 한 번 더 행동하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마술사 대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떨려서 무대 중간에 실수도 하시고 멈추기도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해내서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자신감에 걸맞는 노력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었던 또 힘이 났던 이야기가 두려움이 있으면 도전하기가 두렵다. 당신은 도전자입니까? 의 저자 이동진 대표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두려움을 인정하고 들이대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었다. 시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 행동하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재고 따지며 망설일 시간에 계획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한 번 더 넘어져라. 한 번 더 넘어져라.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마케팅과 세일즈, 창업에 대한 책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인맥을 끈끈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첫째, 전화하라.
수시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는 시간 틈틈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자주 전화해야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자동차 핸들 중앙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 둘째, 찾아가서 만나라. 특별한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찾아갔다.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가볍게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상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셋째, 첫 만남에 특별한 첫 인상을 남겨라. 나는 일단 마술사답게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썼다. 초면에 어색해도 반갑게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기억될 만한 명함을 만들어 건넸다. 그리고 인상에 깊게 남을 만한 소개 멘트를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심상치 않은 남자, 심상범 마술사입니다. 넷째, 다양한 모임에 나가서 인맥을 쌓아라. 때로는 모임을 주최해 지인을 초대하는 것도 좋다. 세미나 또는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도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다섯째, 메모하여 기억하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어진다. 여섯째, SNS를 하라. 인맥을 쌓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칭찬하고 감사하라. 칭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작은 것에 칭찬하고 상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무조건 칭찬하고 감사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여덟째, 도와줘라. 상대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아홉째, 뜨거운 인생을 살아라.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 열째, 진심으로 대하라. 모든 인간관계는 진정성이 없으면 무너진다. 열한 번째, 한 사람을 잡아라.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열정을 다하라. 이 11가지 방법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맥은 작은 것부터 쌓인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을 예쁘게 포장하든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가꾸든 그 진정성이 빠지면 진짜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내 진심을 잘 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지향하고 달려가던 사람들도 누구나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역시 슬럼프가 와서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꿈을 키우기 위해 변해야 했고 빠른 회복력을 키워야 했다. 저는 여기서 빠른 회복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슬럼프는 오죠. 근데 이제 그 슬럼프를 어떻게 빨리 다시 딛고 일어날 것인가. 이분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해소할 방법을 찾았대요. 예를 들면 이선희의 나는 간다, 윤도현의 나는 나비, 뭐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면서 괜찮아 할 수 있다고 외쳤다. 때로는 모임에 가서 신나게 웃고 떠들거나 멘토분들에게 연락해 힘을 얻었고 정말 힘들 때는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나절이든 1박이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바로 실력 부족이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 실력을 키워 내공을 쌓아야 했다. 그래서 더욱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고 들이대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회복 훈련도 반드시 해서 에너지가 방전이 되지 않도록 집중했다. 그 결과 힘든 상황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우리의 삶은 그냥 쭉 뻗은 길 같지만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웅덩이가 수없이 많다. 작은 웅덩이도 있고 큰 웅덩이도 있다. 웅덩이에 빠져도 나올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나는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훈련이 반복되면 당신의 회복 탄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회복 탄력,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회복 탄력성이, 죄송합니다. 탄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신은 더욱 많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 아픔도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어느 이솝 우화처럼 넘어지더라도 그 순간 무언가를 줍게 될 것이다. 기회든 교훈이든 말이다. 좋은 말 같죠? 슬럼프도 슬럼프지만 슬럼프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기 위해선 실력을 키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는 힘, 이번에 이렇게 깊은 책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저처럼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읽어봤고요.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합니다.